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부장님 오셨는데요. 전기차 시장 동향들 유럽 시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중국 내에서 시장은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뭐 먹고 있는 거고요. 그죠? 미국은 이제 북미는 사실은 막혔고 네, 점점 더 쪼여가는 거고. 사실 유럽이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중국도 뚫으려고 하고 있고 우호적이지 않지만 미국처럼 막은 건 아니고. 그죠? 근데 유럽도 이제 한 개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EU가 이제 여러 국가가 있으니까 의사결정이 이렇게 확 미국처럼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유럽 상황 좀 볼게요. 그러니까 특히 LG 에너솔루션의 실적 부진의 이유가 유럽 시장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저가 전기차들이 많이 침투하다 보니까 유럽 그 공장의 가동률이 뭐 40%대까지 떨어지면서 실적들이 좀 문제 생겼던 것이고 네. 실적 부진의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보다도 유럽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실적 회복의 가능성 속도가 좀 좌우가 될 건데 최근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자료에서도 지금 그 EU 쪽에 대한 배터리 특히 이제 EU 쪽에 대한 그 내년도 가동률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가동률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 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EU의 전기차 지원 자체가 전기차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게 이제 그 EU가 환경 전체인 거죠? Fit for 55라고 해가지고 이게 EU 그 내용이 이게 2030년도까지 그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러니까 99년도 배출량의 55%까지 줄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만든 법안이거든요. 거기에 뭐 친환경 에너지 소유라, 운송, 산업 수소, 탄소 국경세, 사회충 등 해가지고 많이 들어간 거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 운송 부분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내용 여기 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운송 분야 탄소 배출국 90% 저감 목표. 그리고 이제 그리고 2030년 그 신환경 차량 누적 판매량 3천만 대 목표이고 2050년까지 여기 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1,630만 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이런 내용들이 이 운송 분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만 있는데 이것만 뭔가 되돌리겠다 어렵다는 거죠. 이런 거 안 하기가. 이게 큰 틀에서 같이 그 정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를 손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우파 정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이런 걸 되돌린다. 그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핵심 원자재법 여기 좀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EU 국가들이 그 니켈과 그 리튬 같은 그 전기차 배터리 등이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게 바로 이거 CRMA법 2023년도 1월 달부터 언급이 됐던 게 그건데 이게 최종 승인이 됐는데 다만 강제성은 없어요. 목표치에 대한. 다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은 관련된 인프라가 확대된다거나 되거나 그 자금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는 거고요. 핵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워낙 이제 특정 국가의 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2030년까지 이런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및 그 디지털 전환의 그 중요한 그 광물의 이제 EU 전체 수요량의 최소 10% 이상을 EU에 대해서 채굴을 하라는 거고 40% 이상을 가공을 하고 25% 이상을 재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15%였어요. 근데 이게 10%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그 전략 원자재가 있고 핵심 원자재가 있는데 이게 그 개별 전략 원자재의 모든 가공 단계에서 단일 국가 수입량을 이제 최대 65%까지, 그러니까 중국과 65% 최대 65% 제한을 한다는 것이고요. 34개의 그 핵심 원자재랑 그리고 17개의 그 전략 원자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이 추가된 것이고 일단은 이런 EU 내 가공 목표를 50%로 이제 상향 조정까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자원에 대해서 EU에서 채굴을 하고 가공도 하고 그리고 재활용도 여기서 해라라는 규정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랑 묶어서 EU 배터리법이 이제 2월 18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요게 이제 그 배터리 여건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 발자국 신고화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공급망 실사 의무화도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EU 배터리법에는 이런 이제 탄소 발자국 측정, 재활용
그 원료 사용 의무화, 폐배터리 회수 목표 설정, 배터리의 정과정 정보 데이터라 이게 배터리 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배터리 생산부터 폐배터리까지 또 배터리 생애 추적한다는 거죠. 중에서 예. 포괄적인 규제가 담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활용 업체는 또 회수 조건이 있어요. 이게 2027년까지 뭐 코발트 90, 뭐 구리 90, 납 90, 리튬 50, 니켈 90 이런 식으로 2030년대에는 이제 리튬 80%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의 회수율이 있고 우리도 또 딴 얘기지만 우리도 옛날에 보면 디젤차 있을 때 뭐 유로 5, 유로 6 막 유로에서 기준들을 많이 정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환경 규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국내 업체들이 그때 그 사실 단계 올라갈 때마다 애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어쨌든 환경에 대한 규제들은 EU가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그 재활용 기준도 올라가지만은 이 배터리 원료 재활용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만들게 되면은 최소 재활용 그렇죠. 비율을 기본적으로 코발트 하도록. 16%, 납 85, 리튬 6, 니켈 6. 2036년에는 코발트 26%까지 올라가고요. 리튬 12%, 니켈 15%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LF 배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 그 중국 전기차들의 BYD 빼고는 대부분 이제 NCM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LFP가 LFP는 그게 들어간 게 재활용이 아니에요. 안 되나요? 가치가 별로 없죠. 일단 들어간 게 인산 처리잖아요. 리튬 인산 처리면 리튬은 좀 가공하겠지만 인산은 그 재활용하는 것보다 그냥 사는 게 더 싸고 철은 널렸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물이 비싸야 이걸 재활용 가치가 있는데 리튬 빼고는 굳이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정말 환경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 남지 않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땅에 파묻는데 중국업체들 파먹고 있으니까 환경 오염이 더 극심하게 되기 때문에 EU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3원계 배터리 위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한테 K 배터리도 유리하다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EU가 내년도에 그 기후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그 EU 판매량의 그 전기차 판매가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을 물기 때문에 자칫 그게 너무 크게 되면은 회사 도산할 수도 있는 거니 문제라서 전기차 판매가 늘 것이고 또 25,000 유로의 그 전기차가 지금 7개가 새로운 모델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따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이 EU 집행위원회라든가 독일 정부가 이런 그 환경 그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위원회라든가 독일 정부도 기존 그 목표에 대해서도 공약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어요. 이들 가겠다고 한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으로 그 표시된 게 그 25,000 유로 미만의 그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차들이 있고 이게 새로 나온 차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년부터 27년까지 신차들 중에서 이거는 이제 25,000 유로의 전기차들이거든요. 유럽에서 출시되는 건데 보시면 이 크제는 요 2대 정도 있었고요. 24년부터 27년까지 이렇게 대고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이 이제 인하된 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도 결국엔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간단 말이죠. 언젠가는.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가성비 좋은 그 저렴한 전기차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판매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유럽의 판매된 전기차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건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게 다 24, 26년도 나온 게 5년 전에 설계를 한 거라서 그럽니다. 이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유럽의 그 내년도 연간 판매량은 한 24%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올해 역상장이죠. 올해 역상장이 됐다가 아까 그 북미 거는 2025년 성장이 아까 32%인가 뭐 30 몇 프로였는데 그죠? 34% 정도도 네, 그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유럽도 네, 성장세가 다시 회복된다. 그렇죠. 네, 성장률이. 그게 이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후에 그 탄소 배출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가성비 좋은 저렴한 전기차들이 대거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차들이 판매가 됨으로써 이런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일날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에 대해서 인상 여부를 최종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밀린다고요? 예, 요게 지금 이달 말까지 밀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가 하한선을 제한했는데 이거를 거절했었거든요. 공개 거절했다가 네. 이거를 다시 이제 그가 유럽 내에서
그 판매가 가격 하한선과 판매 수량 상한선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일부 비아디, 지리 상해정책했어요. 이런 업체들이 관세가 높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가 일단 좀 로비가 좀 먹혔는지 일단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일단 투표가 이달 말까지 미뤄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뉴스가 6월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처음에 이제 그 EU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에서 관세를 물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결정에는 뭐 그 EU의 중국 전기 수출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도 있어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든 이제 관세를 좀 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디조차도 가장 원가 경영이 좋은 비아디도 그 관세를 맞고서는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딜러에게 마진 주고 했을 때 다 손해가 나기 때문에 뭐 반드시 피해야 되고 싶고요. 그리고 7월달에 비아디 등의 그 중국 전기차 유럽 그 판매가 45% 급감했는데 이거는 9월, 10월달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달에 그 관세를 앞두고서 좀 밀어내기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에 워낙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7월달에 좀 줄어든 거라서 이거는 9월달, 10월달을 보고 나서 이게 추세적인 건지 아닌지는 그때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추세적인 거라고 보면은 관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텔란티스가 그 유럽 시장, EU 시장에서는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업체인데, 그 ACEA라고 해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거든요. 여기서 그 네온 그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 막 연기하려고 막 지금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텔란티스는 이거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런 그 배출가스 기준을 연기하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스텔란티스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고. 그래서 지금 스텔란티스 나름의 이제 전기차 시대 준비를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배출가스 규정의 연기가 쉽지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만 올라가서 미국 시장 중요하지만 유럽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면 더 넓이 좋거든요. 그리고 EU 시장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라든가 뭐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 소재 업체들이 공장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그 대중 그 관세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에 이런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K배터리 유리한 환경 규제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여건들이 이렇게 마련해 준다. 그럴 때는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대한 판매 회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 이슈들 봤는데요. 원론적인 거지만 미국은 사실 중국하고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안보적 차원에서도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거의 사실은 문을 이제 걸어 잠그는 건데 유럽은 사실은 뭐 중국하고 뭐 그렇게 적대적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싸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럽도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좀 규제를 높이는 근본적인 그런 원인은 어디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투자도 하고 또 현지 인력도 고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동안 했던 이들이 현지 인력보다도 중국 사람들 데려다 쓰고 이런 식의 있었고 환경 규제도 잘 안 지키고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대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국 업체들이 쓸 수 있는 그 전에는 그 내연기관차 시대에서는 기술력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유로 5, 6 이런 걸 규제를 통해서 다른 해외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 규제를 막았었는데 전기차로 가게 되 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벤츠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2018년도부터 중국 업체들이 지분 장악을 하면서 사실 중국 껍데기만 벤츠고 알맹이는 중국 거가 대상이 오래됐고 소재도 뭐 노스보트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안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빠른 게 이제 그 BMW 그 M EV 플랫폼인가 그 정도인데 그것도 지금 노예 클래스가 향후에 나온다고 했을 때 경우도 그러네요. 지금 그 현대기아차보다 6년 느려요 노예 클래스가. 그게 이 GMP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더 뭐 EM
플랫폼이 나올 건데 EM 플랫폼이 늦은 이유가 유로 7이 좀 약간 후퇴해서 그래요. 거기에 이제 분진 같은 거 넣고 내연기관체 유리화 그런 거 넣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런 바로 EM 플랫폼보다는 뭐 ER-EV라든가 이런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늘리는 것이고 정리가 됐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살려면은 그러니까요. 규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의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AI 뭐 다 규제를 하는 건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적 측면이나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허들을 만들면서 그렇죠?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IM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